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4년 10월 19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국내도 이번에 자료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트럼프의 당선을 뭐 기정사실화 정도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 뭐 대책을 준비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빙이라고 그러던 그 태도를 개눈 감추듯 그 태도를 감추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네타냐후의 입장과 우리 윤석열의 입장이 아주 비슷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엊그제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인 커트 캠벨이 다녀가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다른 짓을 또 벌였다. 다른 짓을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날 나토에서 부인됐다. 즉 북한군 우크라이나 10,000명 파병 이야기죠. 어제 속보로 쫙 깔렸었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상 올리고 나서 보니까 뭐 속보가 그냥 여러 개 뜨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간밤 사이에 나토의 사무국장이 뒤집은 겁니다. 나토는 누굽니까? 미국이 두목이잖아요. 자, 이것은 뭐냐면 윤석열이 미국과 맞짱을 뜨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국정원에서 그런 보고 올라갔겠죠. 트럼프의 대승이 예상된다. 그럼 북한과의 관계 개선 절대 안 된다. 네타냐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미군이 지금처럼 못 도와준다. 미국이 도와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되돌릴 수 없게 만든다. 윤석열의 의견도 똑같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어제의 타이밍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줘요. 왜 어제를 골랐을까?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파견됐다는 이야기는 한지는 제법 됐어요. 그걸 어제 골랐거든요. 속보로 처리한 것은. 젤렌스키가 그 이야기를 한 것도 16, 17일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이미 했어요. 그리고 EU에 가서 연설했거든요. 그 타이밍을 잡았다. 왜 그랬을까? 왜냐, 캠벨이 왔을 때도 이미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들 보도자료를 보면은. 그래서 미국도 뒤에 소개드리겠습니다만 캠벨도 그래 좀 더 두고 보자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터트린 거예요. 왜냐? 금요일에 터트린 건데 어제죠. 왜? 김건희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검찰의 결정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당연히 금요일은 어떤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이죠. 주말에 그치면서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했다. 당연히 검찰이 그렇게 했죠. 그리고 관련돼서 젤렌스키 이야기만 전한 게 아니라 우리 국정원의 자체 정보도 막 추가가 됐어요. 국정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이 그걸 그냥 속보로 보도해 준 거죠. 전부 다 가짜뉴스인데 나토의 기준에 따르면 가짜뉴스라는 것은 그럴 때 쓰라고 만든 말입니다. 자, 그게 김건희를 보호하는 용도로 쓰였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 하겠다 밀어붙였죠. 예. 국내 정치 여건은 고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꽁지에 불이 붙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무시하겠다. 이게 다 깔려 있어요. 러시아는 조용하죠. 자, 뭔가 파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보도에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났더라고요. 북한이 공개한 거죠. 무인기 잔해를 찾았다. 일단 딱 만듦새 자체가 상당히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첫눈에 보더라도 동구권 물건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의 밑에 것도 아마 비교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쪽이 중앙통신 보도에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에 나온 것 같아요. 장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드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드론을 개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향후 전장에 임하는 기본이 이거거든요. 네트워크 전장이거든요. 저렴하고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포병 전력 전국이란다. 전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것을 100%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은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죠. 자, 이걸 썼다는 거죠. 이러면은 외신에서 보도하듯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어떤 단체가 그랬나 보다. 사회단체가, 시민단체가, 탈북단체 같은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부인도 안 하고 경쟁도 안 한다. 근데 국내에서는 그런 기사 보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대부분 뭐 자작극 내지 이러다가 지금은 뭐 배째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자,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건데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외신은 그렇게 다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으로. 그러면 제가 여기서 심각하게 보는 것은 뭐 북한도 우리한테 무인기 보냈으니까 우리도 지금 무인기 보냈잖아요. 옛날에도 뭐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북파 특수부대도 있었잖아요. 북이 남해 와서 뭐 하면 우리도 북에 가서 뭐 해요. 예, 도끼 만약 사건 났을 때 우리도 북한 투소에 가서 뭐 어떻게 하고 뭐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건 아니에요. 사람이 죽고 나지는 않았으니까 최소한. 근데 문제는 이것이 지난해 5월달 B단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긴장의 강도를 우리 측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때까지는 B단을 보내다가 풍선에 띄워서 대북 방송을 하다가 이제는 북한 영공으로 B단을 실은 무인기 드론을 보냈다. 미국이 가운데서 한번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라는 거죠. 이 다음에 뭐 다른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고 정도는 무시한다. 내가 너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게 저는 걱정되는 거죠. 걱정된다기보다는 이미 파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날아갔을 때 이미 선을 넘었다고. 네, 이거는 더 큰 선에서 개입해야 돼요. 이제는 파국에 도달해야만 마칠 수 있는 그런 복주기관차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는 엄청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타냐후는 어쩌든지 공격할 거예요. 미국 대선 전에. 그것까지 미국이 흘리고 있잖아요, 지금. 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젤렌스키가 1만에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합류할 수 있다. KBS 월드가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이 보도가 났는데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16일 날 이야기하고 관련된 보도는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로를 잡으면 사살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군을 강제 징집해서 전방에 보내놓으면은 너무 쉽게 항복을 하니까 그런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헤즈볼라나 뭐 이란이나 이스라엘 공격할 때 보면 민간이 피해가 안 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이론전에서 불리하니까 빌미를 안 주려고. 그건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젤렌스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 오늘도 다른 이야기도 또 전해드릴 겁니다. 그거를 날짜를 콕 집어서 금요일 날 했다. 금요일을 먼저 선정했겠죠. 김건희 불기소 발표하고 제2부속실 발표하고 그 와중에 그건 뭐 며칠 전부터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거는 내 강공으로 밀어붙이겠다. 캠벨이 엊그제 다녀갔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안 쓴다. 난 간다. 예, 이미 미국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푸틴이 피식 웃고 있어요. 북한이 충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고 했지만 지금 북한은 궁지에 몰려있지 않아요.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을 딱 잘라내버렸잖아요. 미국을 위한 밥상을 차려준 거거든요. 미국은 북한하고만 대화하면 돼요. 또는 러시아하고만 대화하면 돼요. 러시아하고 북한 의견이 같아요. 즉 우크라이나는 종전이에요. 젤렌스키는 갈수록 어려우시거든요. 처음에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러시아가 무서워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다가 미국과 영국이 끼어들어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놀란드 몇 년 전부터 뭐 쭉 작업을 한 거지만 그것은 미국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대중은 모르죠. 대중은 많이 모르지만. 근데 지금은 온팡 다 자기가 뒤집어 쓰게 생긴 거거든요. 미국이 힘을 뺀다는 것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든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무섭죠. 처음에 평화협정 맺을 때는 그때 순수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러시아한테 못 이긴다. 어차피 강대국들의 장난질 우리만 추고 난다. 그러다가 지금 시간이 한 2년 흐르고 나니까 정치적 입장이 어떻게 돼 있느냐. 미국이 빠져나가면 안 된다. 이 전쟁이 끝나면 죽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빠져나가고 있다. 이번에 나토가 이것을 반박했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젤렌스키는 이것과 러시아와 이란을 묶어서 옛날에 부시 주니어가 이야기하던 악의 축을 만들어서 세계 대전이라도 불러일으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과 나토는 미국이잖아요. 아니다. 이건 많은 걸 시사해요. 자,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좀 많아가지고. 자, 자, 젤렌스키 이야기 정확하게 옮길게요. 여기에 덧칠 해서 우리가 뭘 보탠 다음에 속보로 그냥 쫙 깔은 거예요. 김건희 뉴스 묻히게. 예. 젤렌스키는 1만의 북한군이 러시아군에 합류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대전의 시작이다. 예. 그 병사들이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들어오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어와 있는 것은 뭐냐? 북의 기술 인력이 들어왔다. 공장 같은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까지 갈 이유는 없어요. 러시아 본토에 들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북러가 지금 상호방위조약과 그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이 상당히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외화벌이로. 근데 그것을 비자가 만기됐을 때 연장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그걸 러시아가 받아줘서 러시아 공장에 가서 일하고 있다. 그 정도로는 이해가 돼요. 저는 그 정도라고 봅니다. 지금 봐서.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1만의 북한군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다. 확인되면 말해줄게. 그런데 이게 우리 국정원에서는 지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톡 어디선가 훈련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위성 사진도 보여주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덧붙여서 들어간 거예요. 즉 이것은 뭐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다. 여러 부처에서 협의를 했다. 검찰, 국정원, 부처는 아니지만 언론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도배를 하죠. 김건희군이 안 보이게. 자, 미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까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 자, 요것을 최대한 활용한 거예요. 금요일 날 맞춰서. 예. 자, 이거는 직접 이제 그 이후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고, 이게 어제 보도고, 사실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 똑같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커트 캠벨이 왔을 때 이미 그 이야기가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커트 캠벨이 크게 큰 주의를 주지 않았어요. 커트 캠벨은 다른 목적으로 왔으니까. 커트 캠벨이 왔을 때는 무인기가 한국에서 보낸 걸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큰 위험으로 갈 수 있겠다. 국경을 침범해서 여태까지를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거니까 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와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씩 웃으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해줘요. 뭐 평균 10,000명 이야기 있는데 10,000명 온다는 이야기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답할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동부에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60만 명의 전사자가 났거든요. 전사자만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얼마 전에 50만 원이었죠. 몇 달 전에 60만 된 거예요. 60만 대군이 전부 다 전사한 겁니다. 우리로 치면은 어떻게 버티고 있겠어요? 내부 혼란도 많아요. 지금 선거도 연기시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는 좀 하자가 있는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죠. 젤렌스키가. 거기서 국방부, 정보부가 어떻게 이런 정보를 유심히 캘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CIA나 영국의 MI6인가요? 5인가요? 그게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 예. 자, 병력도 1만 명 준비 중 아직 우크라이나 원로에 보내지는 않았다. 이랬는데 우크라이나 일부 보도에서 1,500명의 특공대는 이미 들어왔다. 거기다가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상한 위성사진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죄송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함정으로 이동해서. 예.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 제가 이 느낌을 받기에는 지난 5월달 북한이 강화도에서 삐라를 보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탈북 자체가 이 모든 것은 대형 프로젝트, 대형 과제로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 작전이다. 제가 작전명 이름 한번 유추해 볼까요? 우리 통일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천공이 이야기했다는 북진 통일이 작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이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커터 캠벨이 정도 와서 압박하는 정도는 아니다. 난 트럼프가 당선돼서 김정은과 손잡으면 난 죽는다. 그래서 내 때리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한 군데. 예. 자, 윤석열이 드디어
네타냐후와 맞먹는 쌍벽을 이루는 국제적인 빌런으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이걸 따서 이런 보도가 쏟아졌죠. 저 엄청나게 뭐랄까 감각 말초적이더라고요. 왼쪽부터 볼까요? 북우크라이나전 파병 특수부대 1,500명 러시아로 이동. 자, 요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보도를 인용해서 했죠. 예, 그 다음 가운데 극동 군기지에 북한군 부착. 말도 안 통하는데 총알바지 이런 건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전부 다. 이미 탈영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군기지에 북한군 포착. 이것은 우리 국정원 이야기도 살짝 들어갔어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BBC 같은 데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BBC를 인용해서 BBC도 확인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언론자를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자, 오른쪽에 보도 러시아 군 기지에 북한인 도착, 외교부 파병설 사실일 경우 이거는 위에서 지금 국정원이 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외교부가 파병설 사실일 경우 이렇게 다 토를 달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발뺌을 하기 위한 어떤 실마리를 남겨놓은 거라고 봅니다. 자, 더는 못해 러시아 전장에서 북한군 단체 탈영의 비상이 몇십만 명이 봤더라고요. 이 기사를 밑에 국가정보원 나오죠. 연합뉴스. 상륙함 4척 및 호위함 3척을 이용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1차 이동했다. 최대한 말초적으로 보이게 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좀 달랐을 거예요. 느낌이. 왜냐하면은 남북 간에 치고받고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긴장 강도가 높아요. 예. 그런데 북한하고 러시아가 뭐 서로 조약을 맺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우리도 뭐 월남 파병했죠. 우리도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이라크 침공에 파병했습니다. 둘 다 어떤 도덕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게 우리 국민들 생각이에요. 단지 신기한 걸로 덮는 거예요. 신기한 걸로. 하루 만에 부인됐잖아요. 나토한테. 나토가 거짓말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유튜브가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뉴스나 YTN에 이런 가짜 뉴스를 살포하잖아요. 자극적인 뉴스로 정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쁜 목적을 가지고 가짜 뉴스를 언론사의 이름으로 제조하고 있어요. 마약 사범이에요, 이거는.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커트 캠벨의 이야기에서 이거 며칠 전이에요. 어제 발표 전이에요. 그 뭐 아직 목요일이나 수요일쯤 됐을 겁니다. 그 이야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 인력이 개입된 정황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 이것을 지금 침소봉대한 거예요. 가짜 뉴스로 확대 재생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언론에서. 그리고 김건희 밑에 싹 묻어버린 거잖아요. 그 날짜를 맞췄다는 거예요. 이건 공작이에요. 여론 공작. 가짜 뉴스를 이용한. 자, 캠벨은 이때 왜 방문을 했는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정황이 아니라 그들 발표문들을 봤을 때, 남한이 촉발시킨 한반도 군사 긴장 고조가 다른 파국으로 치달을까봐. 그게 일단 윤석열의 목적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때까지 뭔가를 해서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 꾸짖으러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로 북한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북한을 악의 축으로 삼아달라. 이런 요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우려되면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데 동의했다. 계속 살펴봅시다.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인 마냥 계속 보도한 거예요.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는 젤렌스키의 말에다가 국정원의 거짓말까지 더 씌워서 엄청난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권력의 복종하는 언론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전부 다 배달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세뇌들아 속아달라. 김그리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참 대단합니다. 특히 언론의 동조. 예. 자, 이거 볼까요? 자, 나토 사무국장이고 10월 1일에 바뀌었고 그전에 아마 네덜란드 총리였던가 그럴 거예요. 자, 나토 사무총장의 입은 미국의 입입니다. 나토의 두목이 미국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걸 바로 밟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왜 이랬을까? 말한 지 24시간도 안 돼서 밟았어요. 이거 엄청나게 지디긴 겁니다. 이겨놓은 거예요. 이거에 뒤에 의미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자, 일단 내용부터 볼게요.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 이러면 강하게 부인한 거예요. 같은 핑끼리 이야기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뭐 기술 인력이 가가지고 뭐
그 돈벌이로 갔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를 다 이겨놨잖아요. 엄청난 소모가 발생하지도 않아요. 지금 쿠르스크에서도 바로 안 몰아내잖아요. 지구전으로 몰아내잖아요. 직접 관리하면서 다른 전선에서 큰 진전이 없어요. 잊을만 하면 하나 땅 따먹게 하고 이러면서 소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소모전을. 그래서 크게 병력 손실도 없고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전 세계 여론이 쉽게 동조하기 쉬운 북한이라는 악의 축과 손을 잡았다. 그런 그림을 연출할 만큼 푸틴이 바보겠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푸틴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상황이 되게 각박하고 어렵다라는 데가 것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언론 몇몇 보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들도 말할 때 머쓱할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이 자꾸 없어지고 있거든요. 전쟁에서 계속 쫓기자 우크라이나전에서 뭐 무기도 받아가고 결국에는 북한군 병사도 받아간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이기는 전쟁인데 왜 거기 북한군이 와가지고 끼게 만들면 세계 이론의 화살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네. 자, 이걸 확인해 주고 있죠. 예, 밑에 볼까요? 외교적 해결 방안에 대한 서방의 압박이 있다. 우크라이나전 젤렌스키. 젤렌스키가 이제는 다 짊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희생양의 자리에 확실히 있고 자기도 희생양의 신분을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줄어드는 세계 여론의 지지. 그렇죠? 이게 북한군이 개입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이란군이 개입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러시아 경제는 좋아요. 미국 경제와 G7 경제가 엉망이 되지요. 왜 긁어부스럼을 만듭니까?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3차 세계대전 얘기를 꺼내면서 모든 악의 축을 갖다 붙이면서 세계 이론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호소죠. 젤렌스키에. 증거도 없고 정황상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거짓말인 거죠, 이건. 근데 우리가 그것을 뻥튀기까지 해서 우리가 윤세까지 해가지고 더 거칠게 만든 다음에 전 국민들한테 뇌 속에다 다 박아넣었다. 이거는 정신적 폭행이에요. 국민에 대한. 그리고 세계 여론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위에 대표적인 거예요. 타임스 라디오는 상당히 러시아에 대해서 악의적이다. 악의적이라기보다는 사실과 너무 어긋났다는 겁니다. 저는 악의적이다. 언론이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사실을 기초로 하고 그 다음 자기의 논조가 있을 따름이에요. 여기는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네. 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언론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자료들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한테 어떤 특정 세력한테 유리한 걸 골라서 하는 거, 뭐 그 정도는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아예 거짓말을 하는 거, 사실을 왜곡하는 거. 우리는 이번에 그 두 개를 다 했죠. 확인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보를 받아다가 쓰고 그걸 우리가 윤색했죠. 화장을 다시 시켰죠. 선택을 한 다음에 거짓말을 첨가했다는 겁니다. 제목이 이렇게 적잖아요. 푸틴의 절망적 시도다. 북한군을 불러들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언론도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해요. 이제는 대중들이 많이 아니까. 뭐가 아쉬워서 북한군한테 이런 손을 벌립니까? 다 된 밥에 코파트릴 일 있겠습니까? 아니죠. 예. 그 다음 밑에 인도 언론 같은 경우 이런 가끔 제가 인용하는 데죠. 이런 거 썼죠. 이게 지금 외국에서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거기에서 북한이 지금 한 행동은 뭐냐면은 남북한을 잇는 다리 부분을 적어도 자기 영역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폭파한 거예요. 그런데 외국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하느냐면 우리 한국적인 긴장 상황을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아래로 막 되고 있는 그런 도로나 철도를 폭파한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구만.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긴박하게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 소통이 자유로웠는데 거기 다리를 끊어버렸다. 이것은 엄청난 폭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결정이다. 한반도에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심리적 압박을 주는, 심리적 과장을 주는 그런 제목을 뽑는 거예요. 이게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그 도로 쓰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휴전선하고
비무장지대로 갈라져 있는데, 예, 자, 이런 것들이 여론을 왜곡하는 방식이에요. 왜곡하는 방식. 자, 이게 들어, 자, 나토가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를 엮으려고 들었다?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기름을 갖다 부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 죽일 놈들이네. 이란도 뭐 탄도탄을 보냈다는데? 전 세계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악의 축을 몰아내자. 그게, 그런 일은 다반사였어요, 여태까지. 근데 나토가 발을 뺐다,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의 얼굴을 뭉개면서 하루 만에 거짓말이다라고 해버렸다. 이거는 거의 살벌한 단계에 올라간 겁니다. 미국과 한국 관계가. 캠벨이 경고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캠벨이 집에 가가지고 블링컨과 지금 바이든 얼굴을 볼 낯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나토 사무총장이 저 말을 할 때 바이든은 독일에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독일 총리,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하고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 분위기에 대한 거꾸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방향이 어떻게 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전을 확전할 것은 아니구나. 돈을 갖다 더 태울 건 아니구나.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더 공격적으로 하고 더 세계 여론을 더 악화시켜서 러시아를 그냥 박살내겠다. 계속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본토까지 공격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면은 북한군 10,000명 파견권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겠죠. 근데 딱 잘랐잖아요, 바로. 한국 윤석열이 무한할 정도로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보더라도 이거 자기 부인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구나. 앞으로 더 위험해지겠구나. 자, 이것은 미국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악화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지만 커트 캠벨 부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전체 전략을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이 잔뼈가 엄청나게 굵은 사람이에요. 10년 이상 이 분야에서. 거기 심기를 얼마나 건드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장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자리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윤석열은 그걸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난 내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폭주기관차 됐다는 겁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지금 밑에 젤렌스키 이런 말 하고 있거든요. 나토 멤버십이 아니면 핵무장을 하겠다. 거기도 지금 핵발전소가 있으니까요. 자, 이런 말을 얼마나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지 알겠죠. 핵무장을 하려고 하면은 파국으로 가는 거죠, 진짜로. 정말로 우크라이나는 절단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라프로프가 얘기를 했어요. 무모한. 미국이 당연히 허락하지 않겠죠. 예. 허락하려고 만약 무리해서 젤렌스키가 하려고 하면 그 전에 젤렌스키를 제거하겠죠. 푸틴이 하든 미국이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자, 여기는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이 라프로프가 북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예. 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은 이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급하게 한 거죠. 북한을 국제사회의 악의 축으로 몰아서 그 명분으로 한미일 동맹이 쟁취할 수 있게 하자. 돌이킬 수 없게 만들자. 자, 이것은 일본이 이게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미국이 계속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그림은 이거예요. 정 안 되면 여기서 미국이 어설프게 하면은 일본하고 둘이서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요. 젤렌스키 말처럼 젤렌스키 이야기했죠. 분명히 나를 나토에 가입시켜주지 않으면 핵무장할 수도 있다. 윤석열의 입장도 상당히 비슷할 수 있어요. 한미일 동맹으로서 북한을 적으로 삼지 않고 북한하고 친구가 되겠다? 미국이 화해를 하겠다? 아직 그들의 생각에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중의 마음에는 우리가 러시아랑 화해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얕아요. 자, 그래서 그럼 미국이 우리를 배신하고 중국하고 죄송합니다. 북한하고 손을 잡는다. 그럼 우리를 버리는 것이다. 젤렌스키랑 똑같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핵무장할 것이다. 젤렌스키하고 단어만 바꾸는 건 딱 맞아요. 이 뒤에 일본이 있다. 일본도 미국한테 지금 엄청나게 불쾌해하니까. 그럼 우리도 무장하겠다.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 한미일이 아니면 한일이 할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엄청나게 약화된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리는 그리, 어이구, 어이구, 애들이 무서워졌네. 나는 늙어서 이제 그만 좀 빠질게. 이게 아니에요, 미국은 지금. 어떻게든 조정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로 면상에다 대고 한 방 날린 겁니다. 바로. 24시간이 지나지도 않아서 나토의 정면 반박이 발생한 겁니다. 북한 군 온다는 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가짜뉴스야. 다른 말로 하면. 자, 이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자,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린 것만 해도 엄청난 이제까지 해온 걸 봤을 때 지난 몇 달간 도발인데 그것을 경고하러 온 미국의 경고를 듣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무시했다?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말을 해야만 했다? 미 국무부 부장관에서 이제는 나토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다음 단계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네타냐후가 어떻게든 이란을 공격할 것인 것처럼. 네. 자, 이거 말씀드렸죠. 윤석열에게 경고하러 온 캠벨. 뭐 당연히 경고하러 갔죠. 정확하게 끊었잖아요. 한미일 동맹이 아니라 한미 더하기 미일 동맹이다. 이게 미국의 굳건한 자세예요. 이게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대치 국면을 조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중국하고. 또한 한미 미일로 끊은 건 뭐냐면은 뒤에 일본이 사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남한이 핵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다. 특히 이것은 뭐냐? 그래야지 우리가 북한하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과의 화해는 과거 단지 북한의 ICBM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제는 러시아와의 화해까지 있다.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반도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이 아닌 다른 옵션을 보게 만든다. 러시아 혼자서 중국을 대안이 되지는 못한다. 이런 그림을 미국도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그 끈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동아줄을. 그러니까 이건 절대 놔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반도 핵무장이라는 게. 남한의 핵무장이라는 게. 근데 그걸 팽개쳤다는 거죠. 그럼 우리 핵무장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미국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국민이 지지하냐 거기에? 자기 부의를 위해서 제 부속실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석열은 넘버 3예요. 현재 권력 서열이. 넘버 1이 천공인지 김건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다음 단계는 핵무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강력하게 초를 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걸 불사르는 거예요. 그럼 파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북한은 쉽게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분위기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다가 러시아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은 계속 윤석열의 몸이 다르면서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쉽사리 남한을 공격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할 거예요. 지금 발언이 자제되고 있잖아요. 발언 자체도. 왜?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북한이. 예. 그 다음 단계는 핵무장밖에 없다. 네. 그걸 용인하겠느냐? 전 세계의 여론이 미국과 러시아가 용인을 하겠느냐? 북한이 용인을 하겠느냐? 안 하죠. 유럽이 용인을 하겠느냐? 나토가 용인을 하겠느냐? 안 하죠. 예. 전쟁 하나는 가자 전쟁이면 충분해요. 이스라엘 하나 박살나는 것으로는 충분해요. 한반도는 희망의 사인이 돼야 돼요. 남북한 화해 비핵화라는 기치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국면은 이스라엘의 처참함으로 네타냐후의 몰락으로 종식되고 다음에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희망은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곳, 희망을 부여잡을 수 있는 곳은 한반도가 돼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다투기만 하고 그러면 꼭 전쟁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다. 무기를 없애고 화해할 수도 있고 번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 한반도의 롤로 지금 역할로 계속 지금 더욱더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게 러시아가 생각하는 한반도 역할이고 미국도 동조해 오고 있는 거죠. 그게 일본은 싫은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견제를 받게 될 거예요. 패권국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정교한 싸움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웬걸 한반도 남단에 있는 대통령이 생각이 일본과 똑같네.
이런 거예요. 고립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예, 이겁니다. 저 화상 귀신이 안 잡아가나 이런 소리가 술술술 나오게 될 거예요, 조만간. 네. 자, 자, 이 같은 날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금요일 날 시간 보세요. 이거는 검찰과 국정원, 언론이 서로 다 말을 맞춰서 회의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미국을 무시했다, 이런 도구로서 활용했다. 나토 사무총장까지 이걸 반박하게 만들었다. 미국이 엄청나게 언짢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어요. 푸틴은 미국과 러시아를 둘 다 적으로 삼고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모한 거예요. 네. 자, 과거 한번 보여줄게요. 네, 젤렌스키 파병사에 유일하게 동조한 한국, 예, 미국과 러시아, 유럽의 윤에 대한 신뢰가 당연히 추가로 하락될 겁니다. 이 화상 누가 귀신이 안 잡아가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네타냐후하고 비슷한 등급에 올라선 거예요. 이제 예. 네타냐후는 주변에 지켜주는 유태인들이라도 있지만 윤석열은 일본밖에 없잖아요, 지금. 자, 캠벨 경고에도 무모한 행동을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응이 없어? 그 다음 단계 뭐? 저는 핵무장 바로 시사한다거나 아니면 이미 준비 들어갔다고 봅니다. 예. 자, 이것을 일단 우리하고 가장 내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한국 내부에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일단 대응에 이미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가. 어제 민주당 하야서는 요구한 거. 그때 나온 자료가 뭐냐면은 녹취록이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할 때 홍준표랑 거기서 여론조사 조작 부분에 대해서 그 공개된 게 저는 심상치 않았거든요. 근데 박근혜가 무너질 때도 그렇게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자, 지금 뭐 검찰이나 윤석열이 캐비넷 정치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미국도 윤석열에 대해서 캐비넷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야당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야당하고. 예. 그래서 경고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그건 제 추측이에요. 과거의 일을 보시면은 유사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예, 한번 볼까요? 2022년 8월 5일 펠로시가 8월 3일인가 4일로 왔는데 안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미국 VOA에서 나온 기사예요. 이게 미국의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펠로시 의장 방한, 그 당시 이제 하원 의장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장입니다. 미한 관계 확장 재확인, 요거는 이제 그냥 들어가는 말로 하는 소리고요. 윤 대통령 회동 불발됐고 중국 때문이면은 실수다. 이거는 동맹국들 사이에 이 정도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유 사무총장이 그냥 적나라하게 말을 딱 끊어버린 게, 돌려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가급적으로 이야기도 않은 게 엄청나게 화났다. 정말 중대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중국 때문이면 실수.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이거는 거의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외교장관이 갔잖아요. 중국 방문하러. 자, 윤석열이 펠로시 면담 거부하고 한 것이 박진 당시 외교장관을 중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균형자 역할을 해달라, 이 지역에서 북한 관계에 있어도 중심축 역할을 해달라. 이것은 현재 생각이기도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천공의 느낌이에요. 최순실의 느낌이에요. 아시아로 온다? 우리는 아니다. 중국이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약해지면 한미일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면은 한일 상호방위 조약으로 한다. 우리가 미국의 일본의 행동대장으로,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한다. 우리가 가운데 다리를 올라서, 그리고 북한을 고립시킨다. 그러면서 통일한다. 흡수해서. 이것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의 그 정도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공 정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 미국 떨어질 거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내심 속으로는 우리가 일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예. 자, 천공이나 최순실 같은 어떤 되게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엄청나게 강한 세력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에요. 스타일이. 예. 그래서 일본 형님을 모신다. 지금 그 과정에서 도구로서 그런 신용을 하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모신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패권국이 될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지금. 네. 미국이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요번도 요번에도 일이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의 계획과 러시아 푸틴의 계획과 완전히 상반되는 거죠. 이거는 큰 파열이 난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단지 북한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이때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자 맞짱을 뜬 거거든요, 미국한테. 자, 이때가 8월 9일이고 8월 15일 날 100일 기념, 뭐 광복절 기념, 기자회견하면서 외신 생방송 기자회견을 했어요. 당연히 미국의 요구 사항이었을 겁니다. 담대한 구상을 약속했잖아요. 북한이 핵 포기 선언만 하더라도 확인하지 않고 북한의 인프라를 지원하겠다. 그게 미국의 생각이에요. 엄청나게 냉정하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번에 2차 전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그때 당해봐서 알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는 신경 안 쓴다는 캠벨 정도는. 그리고 계획이 단단히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돌파할 수 있는 게. 그 궁극적인 것은 이란이 한 것처럼 똑같아요. 아까 젤렌스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핵무장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힘에서 벗어나겠다. 일본은 그 기회에 우리도 미국 없이 살 수 있게 핵무장하면서 버텨보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미국이 어떻게 공격했느냐, 윤석열을. 일주일 동안 치고받고 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8월 8일 날 연세대 한동훈 처가 의대 조카 쪽인 것 같아요. 의대 논문 조사 착수 시작. 그런 의혹이 있었거든요. 즉 이것은 뭐냐, 미국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다음에는 한동훈이라는 것을, 얘가 권력의 핵심에 가까운 애라는 것을. 이거 건드렸죠. 그 다음 또 같은 시기에 뭘 건드렸느냐, 이거죠. 국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학위 논문 표절 의혹. 이거 나왔다가 윤석열이 담대한 구상 발표하면서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압박에. 이거 갖고 안 넘어가서 더 한 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박근혜 수순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기는 엄청나게 뭐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잖아요. 윤석열하고 이 김건희한테는. 요즘도 깠어요. 그러다가 항복 선언하고 담대한 구상 기자회견 하니까 약속을 받아놨어요. 전세 생방송하면서 외신으로. 그렇게 기자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게 저는 미국의 압박이라고 그 당시도 이야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더 확인하게 돼요. 이런 공격이 이미 시작됐다, 윤석열에 대해서. 그렇지만 윤석열은 이미 마음을 간단히 먹었다. 이건 오래된 계획이다. 그때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 계획은 핵무장이다. 이미 시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